그 다음에 수능 정시로 해야 되는데, 수능 및 정시 그런 이유는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논술로 갈 때도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어느 만큼 내야 되죠.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게 있고, 최선책은 이러다가 만점 맞아요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보는 방법. 최선책은 내가 수능으로는 못 갈 것 같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는 맞춰야지. 수능 최저 맞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2023년대 금년부터 교과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하니까 두 가지에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는 앞에서 서울대가 이게 전공 적합성 있는 거예요 라고 보여줬던 그 전공 적합성 표를 보시고, 내가 공대야 그러면 보죠. 물리학을 원투를 하면 최고점, 물리학을 원밖에 안 했어 그러면 그보다 좀 낮은 성적,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시에서 이 서류가 좋은 애들은 이미 수시에서 뽑혔어요. 정시잖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진짜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을 거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그러면 흉내라도 내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3학년 2학기 성적에 있다.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정시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넘어오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성적이 엉망진창이면 문제가 있으니, 수시 원서로 내고 난 다음에 학교생활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냥 수능만 잘 보겠다고 한 학생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요, 어떤 학생이 수시에 지원할 때, 재학생 때는 선생님이 추천서 있던 시절에, 지금 없으니까 추천서 있던 시절에 애가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얘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할 때 또 원서가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이 얘는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고 써주신 거예요, 추천서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3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 생활을 그럴듯하게 했는데 2학기가 되니까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도망 다니고, 어쩜 애가 진짜 속세기는 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까지 학교를 충실히 다니지 않으면 어쩌면 선생님이 너 저 3학년 2학기 행동 특성에다가 이 학생은 뭐 야누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부도 충실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인 거죠.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까요? 확률 통계를 할까요? 인데, 그동안에 수능 모의고사를 봐왔을 때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 기하 선택보다 한 2점, 확률과 통계 선택자보다는 한 6점 정도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을 보니까 미적과 기하를 보는 학생들의 최고 점수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보다 미적과 기하는 같고 확률과 통계보다는 한 4점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적을 보는 게 나은 거야? 확통을 보는 게 나은 거야? 나는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 그러면 확통을 봐서 잘 보는 게 더 낫지, 미적을 보는 것보다. 이런 선택은 학교와 상의를 해서 잘 하였으면 좋겠다. 뭘 모르면서 미적으로 가는 건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보면 어때? 그냥 열심히 해서 잘 볼 수 있으면 미적분 보는 게 낫지. 그렇게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인데 미적분 하면 1점이라도 높아, 미적분 봐, 이 말은 의심을 해라.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했다면 어차피 수학이 필요 없는 대학 가게 되니까 미적분 보나 확통 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확통 봐서 좀 더 잘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정보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구 선택 과목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맞는 게 최고다. 그 다음에 과학에서 선택할 때요, 원투 같은 거 응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 원투에 응시하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학생이 난 생명과학 잘하거든, 생환, 생투 다 봐야지, 이럴 때 지원 못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니 영역이 달라야 된다, 과목이 달라야 된다. 원투로 본다 하더라도 과목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 생환 지투 봤어요? 관계없어요. 생환 생투 봤어요? 문제 생겨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표가 있는데 이 성적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적표는 별게 다 있어요. 뭐 너의 성적이 과목별로 쭉 해서 전국에 몇 등이라는 것도 있고 보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보충학습에 필요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 뭐 국어 수학에 합친 100분위가 있으니까 이 100분위 성적이라는 게 자기 등수죠. 곱하기 지원자 수 하면 등수고요. 이 100분위에다 곱하기 전체 수능을 보는데 45만 명이 볼 거로 예상이 된다는 45만 곱하면 자기가 몇 등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문제에는 뭐가 있냐면 밑에 보면 번호가 있는데 번호 밑에 정답이 있고 지가 쓴 답, 학생이 쓴 답이 있고 맞냐 틀렸냐가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있어요. A가 쉬운 거, B가 좀 쉬운 거, C 어려운 거, D 많이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보면 A와 B는 많이 맞았는데 C, D는 많이 틀렸어. 거의 틀렸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틀리는 학생인 거죠. 어떤 학생이 C와 D는 다 맞았는데 A, B를 많이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이거든요. 남은 아는데 오해하고 있거나 실수를 하는 학생. 그래서 내가 틀린 문항이 쉬운데 남은 다 맞는데 나 혼자 틀리는 건지, 아니면 남들도 다 틀렸는데 같이 틀렸는지, 남은 틀리는데 나는 맞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각 문항별로 이 문항은 어디에 해당되는 공부고 어디에 해당되는 공부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으니, 6월, 9월 모의고사는 게 안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에만,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험 볼 때마다 확인을 하세요. 좋은 도움 자료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과 수시 합격률이 되게 비슷한데, 왜냐하면 학교 성적이요, 수능 성적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는 비평준 지역이라 가지고 뭐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학교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평준 학교는 학교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도 잘 봐요. 이런 대응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한 380점쯤 되면 뭐 건국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370, 80이면 건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건대, 공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2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6군데를 내잖아요. 6군데 중에 20%를 붙을 수가 있어요. 붙을 확률이 20%예요. 그러면 한 군데 이상 붙는다는 거죠. 합격률이 이쯤 오면 30%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400점 맞았어요. 뭐 이게 395점 맞았어요. 이런 학생들은 되게 뭐 연고대 수준쯤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한 2군데쯤은 붙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일단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수시에 붙을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상관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이 바뀌어서 2년 차니까 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거고요. 2022년 이후에 성적 산출에서 어려운 것은 이제 수학에서 가나형 구분이 없어지고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건데, 미적분 보는 학생들의 그 평균 점수가 높은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험 점수가 미적분 기하 보는 학생들의 점수가 높다,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에는 만약에 학생이 원점수가 같은데 선택 과목이 다르다면, 얘가 미적분을 받고 얘는 확률과 통계로 봤어. 근데 90점 맞았어, 원점수는. 그러면 표준 점수로 나오면 미적분 보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공통 부분의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같아요. 둘 다 미적분을 봤어요. 근데 얘가 90점 맞았는데 공통 70에 20 맞은 애가 있고 공통 60에 30 맞은 애가 있어. 그러면 누가 성적이 높을까요? 공통 잘 본 학생이 성적이 좀 더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방식을 택하냐? 그러지 않으면 누구나 다 쉬운 확률과 통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쉬운 과목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정 점수를 준다. 보정 점수는 합리적이냐? 통계적으로 맞다. 통계적으로 맞다.
그 다음은 할 말이 없다. 거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성적을 받는다. 그럴 때 내가 미적분을 선택할지 아니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지 기하를 선택할지를 정하게 된다. 수능 공부에서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인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능이 가까웠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만나고 앞으로 안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10월달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자료를 보시고 아 저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밑에 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통 때 공부할 때는 밤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낮 공부로 돌려라. 시험은 낮에 보거든. 그러니까 낮에 공부해야 돼. 밤에는 자. 이게 중요하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자야지만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 있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자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게임하지 마라. 잠자기 직전에 유튜브 보지 마세요. 잠자기 직전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하다 자라. 공부하다 자라. 그 다음에 안 자고 버티지 말고 꼭 자라. 그리고 시험은 낮에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또 한 가지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요. 안 들으는 것이 최고고 만약에 듣게 되면 가사 없는 것을 들어라. 우리말 가사로 돼 있는 거 있으면 뇌가 생각을 해요. 한쪽에서는 공부하는 뇌가 돌아가고 있는 한쪽에서는 가사 처리하는 뇌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슬프고 연애 중이야 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듣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음악을 못 들어서 시험 망치는 학생 있어요. 백색 소음도 웬만하면 참고 견디는 습관을 들여봐라. 그러나 진짜 음악 없으면 공부를 못해라고 하면 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끊어라. 그냥 소음이 낫다. 불규칙한 소음. 미장원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좀 수다 떠는 그런 정도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무슨 말인지 알면 안 돼요. 뇌가 처리를 하니까. 그런 소음 정도를 허용한다. 수능 공부의 기본은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맨 밑에 있는 성적 파도 타경이 뭐냐면 한 번 잘 보고 한 번 못 보고 한 번 잘 보고 한 번 못 보잖아요. 근데 수능에 못 보는 주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못 보는 주기에 있으면 그 앞에 한 번 더 봐라. 그다음에 수능 공부 문제풀이와 복습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문제만 풀면 안 돼요? 문제만 풀지 말고 네가 뭘 모르는지 확인을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해. 공부를. 애들은 공부는 안 하고요. 문제만 풀어요. 학생이 앉아가지고 국어 공부를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근데 1시간 반 동안 뭐 했어? 아는 문제 풀었어요. 모르는 건 몰라요. 포기했거든요. 고전문학 너 모르지? 네. 이번에 알게 됐어? 공부해서? 아니요, 포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둘이서 수능 문제 풀어요. 그러면 둘 다 푸는 시간은 똑같아. 시간이 안 모자라요. 왜? 공부 잘하는 애는 다 풀어서 시간을 썼는데 못하는 애는 틀리는 거 포기하고 풀었거든. 모르는 거. 그러면 시간은 같이 걸리지만 성적 차이가 있죠.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할 때 유의점, EBS 특강 등 알려진 학습지는 반복학습에서 다 맞아야 됩니다. 50%가 나온다. 50% 다 맞아야지. 실수로 틀리면 안 돼. 거기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되니까 확실하게 탁 보면 이거 아는 거야. 다 팍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과 공식을 정리해서 수능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볼 공책을 정리하세요. 과목별로 자주 나오는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꼭 익혀서 빠른 속도로 풀어라. 그래야지 모르는 걸 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수능 공부에서 수능은 점수가 아니고 등수입니다. 중요한 건 100분이 성적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90점 맞았고 이번엔 80점 맞았어.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80이고 쉬워서 90인 거지. 네가 시험을 못 본 게 아니야.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80 맞고 다음에 90 맞았거든.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단지 시험 문제가 쉬워졌을 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100분이다.
성적표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보면 대강 내가 몇 점인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등급 맞추기가 목표인 학생이라면 영어는 반드시 챙겨라 거죠. 영어가 2022 수능에서 1등급이 6.25%, 2등급이 27.89%예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2019년에 1등급 5.3% 되게 어려웠어요. 시험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 쉽게 냈어요. 그래서 7.43%. 조금 쉽지도 않았어. 근데 애들은 왜 잘 봤을까요? 전년도 시험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성적이 이 정도 되니까 평가원이 방심했나 봐. 쉽게 냈어. 그래가지고 세졌어요. 그래서 2021년에 야 1등급이 12%가 넘었고 2등급까지 하면 29%니까 30%, 3분의 1 가까운 학생이 2등급 안에 들었거든.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평가원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죠. 시험 문제 너무 쉬웠던 것 같아. 좀 어렵게 내자.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1등급이 확 줄었어요, 다시. 그러면 지금 고3 애들은 영어를 열심히 하겠죠? 영어 어렵대.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있어야 돼요. 영어를 챙겨라. 그런데 2등급까지 가는 건 쉬웠어요. 합쳐서 27.89%니까 그죠? 두 개 합치면. 그러면 역대 제일 쉬웠던 시험만큼 가버린 거예요.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거 못 들면 수시는 못 간다. 가급적이면 1등급 들어라. 그런데요.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신 같냐 하면 1등급은 90점까지거든요. 딱 89점 맞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진짜 신기하게 89점을 맞아요. 아주 그냥 1점만 더 맞았으면인데 1점 더 맞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본인만이 안다. 어디서 틀리는지 점검을 해서 영어를 챙기세요. 영어는요, 범위가 영어 1, 영어 2까지인데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지금 고3 학생들은 이미 다 배운 데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복습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대신 어법 문제나 꼭 가로놓기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실력을 높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1년 동안 늘려야 되는 거죠. 영어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모의평가 6월, 9월 모평을 봤습니다. 근데 6월, 9월 모평에서 잘 봤어. 그래도 실제 수능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월, 9월 모평에 나오는 세부적인 문항이 언제나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마지막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란 뭐냐면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 역시 학습 활동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3학년이 됐어. 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거든. 더 공부하고 더 찾아보는 공부를 할 것이며 한편 수능 최저 때문에 정시 때문에 공부를 한다면 수능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문제 푸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